육도, 용도, 음서. 무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군대를 이끌고 제후 지역을 칠 때 군주와 장군이 병력을 모아 변화무쌍한 전략을 행하고 큰 이익을 도모하려 합니다. 그 일이 대단히 번잡해서 암호로는 자세히 할 수 없고 서로 간의 거리도 너무 멀어서 의사를 교환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복잡한 일이나 큰 계획을 행하려면 마땅히 통신문을 사용해야 하지 암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군주가 통신문을 장군에게 보내고 장군이 통신문으로 군주에게 묻습니다. 통신문을 한 번 접어 두 번 가른 뒤 셋으로 보내고 하나로 해서 압니다. 두 번 가른다는 것은 통신문을 세 조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셋으로 보내고 하나로 안다는 것은 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한 사람이 하나를 들고 서로 달리 떠나 서로 모르게 합니다. 이것을 음소라고 합니다. 적에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무왕이 말했다. 좋은 방법입니다. 군세. 무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적을 정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태공이 말했다. 전세는 적의 움직임에 따르고 변화는 양 진영 사이에서 생깁니다. 각종 전략은 장군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최고의 비밀은 대화하지 않고 군대 전략은 발설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극히 중요한 일은 말로만 들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군대의 통솔은 상황 보는 것만으로는 확실치 않습니다. 갑자기 가고 벼랑간 오니 독단적 지휘하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군대의 일입니다. 우리 정보를 들으면 모의할 것이고 우리를 파악하면 도모할 것이며 우리를 알게 되면 곤경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있으면 위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장군은 적의 포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합니다. 적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은 상황이 드러나기 전에 승리합니다. 최상의 전쟁은 싸우지 않는 승리입니다. 칼날을 가지고 승패를 겨루는 사람은 좋은 장군이 아닙니다. 기회를 잃은 뒤 대비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모가 남들과 같다면 한 나라의 스승이 아닙니다. 기술이 남들과 같다면 한 나라의 장인이 아닙니다. 전쟁은 필승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통솔은 침묵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전투에는 허점을 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전략은 남모르게 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먼저 승리를 거두려면 우선 적보다 약함을 보여주고 그런 뒤 싸웁니다. 전투는 반밖에 안 돼도 전공은 배입니다. 지도자는 천재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니 누가 그 큰 이치를 알겠습니까? 지도자는 음양의 도에 따라 계절과 기후에 따르고 천지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것을 이치로 여깁니다. 만물의 생사가 있는 것은 천지의 형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세를 보지 않고 싸우면 병사가 많아도 반드시 패배합니다. 잘 싸우는 사람은 처함에 있어서 혼란이 없으며 승리가 보이면 군사를 움직이고 이기지 못할 곳이면 멈춥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전쟁의 위험 중에서 망설이는 것이 가장 크다. 전군의 재앙 중에서 의심보다 지나친 것이 없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이롭다고 판단되면 놓치지 않고 시기를 만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시기를 기다리면 도리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장수는 그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장수는 한 번 결정하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천둥에 귀막을 새도 없이 번개에 눈 감을 틈도 없이 병사들은 놀란 말처럼 달리고 전투는 미친 듯 휘몰아칩니다. 이에 맞서는 자는 깨지고 이에 접근하는 자는 죽으니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장군 중에서 말없이 아군을 지키는 것은 신령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아도 적을 간파하는 것은 밝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의 이치를 아는 장수는 들에서 가로막는 적이 없고 맞서려는 적국이 없습니다. 무왕이 말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기병, 무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군을 지휘하는 방법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태공이 말했다. 옛날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공중에서 싸운 것이 아니요 땅 속에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 승패는 모두 신묘한 형세에 따랐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번창했고 그것을 잃은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양쪽 진영 사이에 갑옷과 무기를 진열하며 병졸들이 제멋대로 오가게 한 것은 적을 속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풀과 수목이 무성하게 하는 것은 달아나기 쉽게 한 계략입니다. 험준한 계곡은 전차나 기병을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좁고 막힌 산림에 진을 치는 것은 소수로 다수의 적을 격파하기 위함입니다. 우묵한 늪의 침침한 곳에 진을 치는 것은 군의 모습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탁 트인 곳에 진을 치는 것은 용맹하게 결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살처럼 빠르고 자동화를 쏘듯 공격하는 것은 적의 치밀함을 깨기 위함입니다. 복병과 기습병을 숨겨두고서 멀리 물러나 적을 유인하는 것은 적을 치고 적장을 사로잡기 위함입니다. 네다섯 개의 부대로 나누는 것은 적의 각 진을 격파하기 위함입니다. 적을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로 10명의 적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병영이 필요한 적을 공격하는 것은 10명이 100명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발한 기술을 쓰는 것은 깊은 개울을 넘고 강하를 건너서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활이나 긴 창을 준비하는 것은 물을 사이에 두고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관문 넘어 멀리 보낸 척후병을 갑자기 도망치게 하는 것은 적의 성읍을 점령하기 위함입니다. 북을 치며 시끄럽게 진군하는 것은 기발한 전략을 위해서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앞을 치면서 뒤를 잡기 위함입니다. 거짓으로 적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은 양식 통로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신호와 명령을 보내고 적과 같은 복장을 하는 것은 패주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대의 명분을 세우는 것은 병사를 격려하여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유공자에게 지위와 상을 내리는 것은 명령에 복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을 엄하게 하고 벌을 중하게 하는 것은 그 태만을 막기 위함입니다. 기뻐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며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며 문덕과 무의로 대응하고 서서히 또는 급속하게 하는 것은 전군을 조화롭게 하고 부하를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위치에 진을 치는 것은 조심하며 수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험한 지대를 보수하는 것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림이 울창한 곳은
조용히 왕래하기 위해서입니다. 참호를 깊게 하고 보루를 높게 하여 양식을 많이 싸는 것은 오래도록 버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적을 공격하는 전략을 모르면 적에 대해 말하지 말라. 분선과 이동을 조절할 줄 모르면 병법을 말하지 말라. 안정과 혼란을 다스릴 줄 모르면 전술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장군이 어질지 않으면 전군이 화목하지 않다. 장군이 용맹하지 않으면 전군이 정예가 될 수 없다. 장군이 지혜롭지 않으면 전군이 의혹에 빠진다. 장군이 분명치 않으면 전군이 편향되게 된다. 장군이 치밀한 판단을 못하면 전군이 진군할 기회를 잃는다. 장군이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전군이 방비를 못한다. 장군이 강력하지 않으면 전군이 직무를 게을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장군이란 사람의 생명을 관장합니다. 삼군은 그와 함께 안정되고 그와 함께 혼란스러워집니다. 현명한 장군이 있으면 군대는 강해지고 국가는 번영합니다. 현명한 장군이 없으면 군대는 약해지고 국가는 멸망합니다. 무왕이 말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무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음률의 소리로 전군의 동정이나 승패를 알 수 있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심오하십니다. 관악기 12종류에는 그 핵심으로 오음이 있는데 궁상각지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른 음이며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오행의 신이란 도의 원칙입니다. 금목, 수화, 토, 오행은 각각 이길 수 있는 행을 공격합니다. 옛날의 삼왕시대에는 텅 빈 마음으로 강력한 세력을 통제하고 문자도 없이 모두 오행의 도를 따랐습니다. 오행의 도는 천지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60갑자를 나눈 것도 미묘한 신령입니다. 그 방법은 천기가 맑고 깨끗해서 검은 구름이나 풍우가 없으면 한밤중에 기병을 파견해서 적의 보루에 이르도록 합니다. 약 900보쯤 떨어진 곳에서 율관을 모두 들어 귀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질러 적을 놀라게 합니다. 소리가 율관에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은 대단히 미묘합니다. 각의 음이 율관에 반응할 때는 백호의 방위로 공격합니다. 치의 음이 율관에 반응할 때는 현무의 방위로 공격합니다. 상의 음이 율관에 반응할 때는 주작의 방위로 공격합니다. 우의 음이 율관에 반응할 때는 구진의 방위로 공격합니다. 오관에 더 이상 반응이 없을 때는 궁의 음이니 청룡의 방위로 공격합니다. 이런 오행의 신호는 승리를 돕는 징후이며 승패를 가르는 기미입니다. 무왕이 말했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태공이 말했다. 미묘한 오음에는 모두 드러나는 징후가 있습니다. 무왕이 물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적이 놀라 움직이면 그 소리를 듣습니다.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각음입니다. 불빛이 보이면 치음입니다. 금속의 창갈 소리가 들리면 상음입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우음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궁음입니다. 이 5가지는 소리로 드러나는 징후입니다. 병징. 무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전투를 하기 전에 먼저 적의 강약을 살펴보고 미리 승패의 징후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승패의 징후는 먼저 그 정신에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장수는 그것을 파악하니 그 효험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의 깊게 적의 출입과 진퇴를 살펴서 그 동정과 언어의 기륭 조짐, 병사들이 잡담 등을 관찰합니다.
전군이 다 즐겁고 병사들이 군법을 두려워하며 장수의 명령을 지킵니다. 적군을 이긴 일을 서로 기뻐하고 용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무용을 서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하다는 징후입니다. 전군이 자주 놀라고 병사들에게 질서가 없으며 적이 강함을 두려워하고 불리하다는 얘기를 서로 합니다. 귀와 눈을 마주하고 뒷말들이 끊이지 않으며 모두들 서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는 약하다는 징후입니다. 전군의 질서가 정연하고 군대의 진영이 견고하며 참호는 깊고 보루는 높으며 큰 비바람이 유리합니다. 전군의 사고가 없이 깃발은 앞을 향해 도열하고 종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며 북소리가 우렁차게 울립니다. 이는 천호신조로 크게 승리할 징후입니다. 행렬이 견고하지 못하고 군기는 어지럽게 뒤얽히며 비바람이 불리하게 몰아칩니다. 병사들은 두려워서 떨고 사기가 꺾여 있습니다. 군마는 놀라서 달리고 마차는 굴대가 부러졌습니다. 종소리는 낮고 탁하며 북소리는 습하고 젖었습니다. 이는 크게 패할 징후입니다. 성곽을 공격해서 포위했을 때 성의 분위기가 불 꺼진 재 같다면 그 성은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성의 기운이 북쪽으로 나타난다면 그 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의 기운이 서쪽으로 나타나면 그 성은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성의 기운이 남쪽으로 나타나면 그 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의 기운이 동쪽으로 향해 있으면 그 성은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성의 기운이 나오다가 도로 들어가면 성주는 도망칠 것입니다. 성의 기운이 흘러나와 아군을 덮으면 아군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의 기운이 높이 솟아서 멈추지 않으면 전투는 오래 끌 것입니다. 성곽을 공격해서 도시를 포위하고 열흘이 지나도록 천둥도 비도 없다면 신속하게 철수해야 합니다. 그 성에는 반드시 돕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공격해야 할 때에 공격하고 공격해서는 안 될 때에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무왕이 말했다. 좋은 말씀입니다. 농기. 무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천하가 안정되고 국가도 아무 일 없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병기를 수선해 두지 않아도 좋겠습니까? 국방에 대비해서 정비해 두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태공이 말했다. 전쟁과 방비를 위한 기구는 모두 평시의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쟁기와 쟁기날 등은 나무 울타리나 가시 장애물입니다. 말이나 소가 끄는 수레나 가마는 보루나 망대입니다. 홈이나 곤방매 등은 창 등의 무기입니다. 도롱이와 삿갓은 갑옷입니다. 괭이, 가래, 도끼, 톱, 절구공이, 절구 등은 성을 공격하는 병기입니다. 소나 말은 군량을 실어 나르는 용도입니다. 닭이나 개는 기상을 알리는 사병입니다. 여자들의 길쌈은 깃발이 됩니다. 남자들이 땅을 고르면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봄에 풀이나 가시나무를 베는 일은 마차나 기마병이 싸우는 것이고 여름에 논밭에서 풀을 뽑는 것은 보병이 싸우는 것이며 가을에 벼나 땔감을 베면 양식의 비축이고 겨울에 창고를 채우면 수비를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촌락의 5집씩이 한조가 되면 통신 암호를 약정한 것이며 마을에 관리가 있고 관청에 책임자가 있는 것은 장수나 지휘관입니다. 마을의 둘레에 담을 쌓아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면 군대를 나눈 것이며 곡식을 수송하고 꿀을 저장하면 군용창고입니다.
봄과 가을에 성곽을 쌓고 성 둘레에 도랑을 파면 참호나 보루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무기는 모두 사람들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평상시 생업에서 구합니다. 6종류의 가축을 사육하고 농토를 개간해서 그곳에 편안하게 살도록 합니다. 남자들 농토는 크기가 정해져 있고 여자들 길쌈에는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부국 강병의 방법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무왕이 말했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